필러가 일정하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보형물이 매끄럽게 돼도 필러 때문에 굴곡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다시 매부리 굴곡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저는 제거가 가능하면 제거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죠. 어차피 수술할 거면 그 재료는 사실 좀 심플할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거 안 하고 보형물 썼어요. 그럼 그 높이가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필러가 그 이후에 빠지는 성질의 거다. 그러면 조금씩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변동이 가능한 필러가 남아있는 건 안 좋다고 봐야죠. 히알루론산 성분의 필러면 그냥 녹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녹이고 나야 수술하는 날 만약에 방문하셨을 때 원래 상태로 돌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상태에서 이제 몇 미리 정도를 높여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훨씬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녹일 수 없는 필러와 흡수되지 않는 실을 썼을 때 그거는 수술 전에 미리 뺄 수는 없고 빼면서 수술하는 거죠. 예를 들면 녹지 않는 필러가 들어가 있어요. 콧대 제거하다 보니까 한 50% 정도 제거가 된 것 같아요. 그 이상은 더 이상 제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50% 남겨놓은 상태로 만들려는 높이에 필요한 보형물을 써야 되겠죠. 원래 코어와 비교하면 조금 더 낮은 보형물이 들어간다고 봐야죠. 왜냐면 필러가 추가적으로 존재하니까. 실은 거의 다 제거할 수 있어요. 거의 다 이렇게 비주 쪽에 많이 보이고, 이렇게 뭐 콧등 쪽에 사용한 경우 콧등 쪽에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거하면 되죠. 제거를 제대로 안 하고 보형물 너무 술하면은 콧등이 뭐 울퉁불퉁해지고. 보형물은 되게 표면이 뼈에 닿는 부분이 아니라 위가 되게 매끄럽다고 표현을 하면 그 위에 이제 필러가 일정하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보형물이 매끄럽게 돼도 필러 때문에 굴곡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매부리가 있어서 필러를 여기 위주로 사용을 했어요. 그 매부리를 가리기 위해서. 그 상태에서 이제 필러를 놔두고 이제 보형물을 이렇게 쓰면 이쪽은 필러가 안 들어가 있고 이쪽은 필러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날 때는 이쪽에 필러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처음엔 매부리가 안 느껴지다가 필러가 나중에 빠지면 또 다시 매부리 굴곡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러가 남아있으면 나중에 그 콧등 선이 굴곡이 생길 수도 있고 높이에 대한 어떤 오차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코 수술 전에 필러를 사용한다면 히알루론산 성분의 필러를 쓰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거 자체에 대해서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비흡수성의 필러를 사용했을 때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되게 오래 간다라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또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썼는데 이제 모양은 마음에 안 들고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제거는 힘든 상태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실은 사실 흡수성이든 비흡수성이든 그렇게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흡수성이면 저절로 빠질 거고 비흡수성이면 수술하면서 대부분 뺄 수가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은 아예 필러를 안 맞아본 사람하고 똑같은 거의 거잖아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히알루론산 성분의 필러를 썼던 분은 그 녹이는 주사를 맞고 나면 거의 수술하지 않은 상태처럼 되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수술도 어떻게 보면 재수술 개념으로 보진 않는 거예요. 그냥 처음 수술처럼 생각하고 수술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녹지 않는 필러가 들어가 있는 경우, 실이 있어서 제거가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처음 수술로 보진 않는 거죠. 모양을 만드는 수술하기 전에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좀 다른 거죠. 사실 환자분들도 오래되면 본인이 뭐 썼는지 기억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흡수가 되는 건지 흡수가 안 되는 건지. 근데 이제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 보면 사실 필러는 가능하면 흡수성을 쓰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필러를 콧대에다 하시려는 분들은 유지 기간이 좀 짧더라도 흡수성을 쓰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